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입니다. 오는 21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비롯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윤한 독대다라고 했는데 면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배석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21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차담이라고 하죠. 차를 마신다.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짜도 정해졌고 이제 시간도 정해졌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하는 것도 이렇게 정해졌는데,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진석 실장이 같이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결과물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오늘 중앙지검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의혹 기소를 왜 하지 않았느냐 부분을 집중 따졌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소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자신이 따져보고 따져봤지만 기소를 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의 이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박탈이 됐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깡패와 같은 일이다. 이건 조폭들이 하는 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유명한 이야기죠. 검찰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권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보복, 개인의 감정대로 방탄을 위해서 쓴다면 이게 깡패지. 이게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폭들이 하는 행태 아닙니까? 이재명이 지금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탄을 위해서, 자기 개인 비리, 이 보복을 위해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사상 처음으로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깡패들이 하는 짓입니다. 조폭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빼앗아간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주가 의혹 부분에. 그래 놓고서는 이걸 이유로 해서 지금 탄핵하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개딸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이게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호응을 받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사람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하겠다? 어느 국민이 지금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그래도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수사 책임자니까 기소 여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다급한 겁니다. 그 부분 짚어두고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21일 오후에 만난다. 모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기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런 김건희 여사 사과 이런 것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대책은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도 좋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박수 받기가 힘듭니다. 영부인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서 좋은 일을 해도 박수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뭘 해도 본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또 최근에 자기 이런저런 개입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처럼 조용히 있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권양숙은 이게 조용히는 있었지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것, 그 부분이 드러나서 노무현이 채 다 모르는 이런 부분이 드러나서 그게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뭐 이 예를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지 말고 홍준표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노무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무현의 형입니다. 노건평을 통해서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대표였습니다. 제가 이 돌아가신 분의 뭐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론을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조치 각오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일단 김건희 여사는 가능합니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공개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워낙 우리 국민들의 이 선입견도 좋지 않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예를 들자면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를 꼽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대통령실 이 조직 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 있는 그 층에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도 만들고 제2부속실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예 공식적인 활동, 공개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이나 뭐 제2부속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뭐 거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끊는 것이 좋다. 이게 경호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제2부속실 사실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고요. 이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이 있어서 특별감찰관이 뭐 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해서 소동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아예 특별감찰관을 임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유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이 뭐 민주당 마음대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려고 할 겁니다. 특별감찰관이 이 지금 대통령실에 임명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천해서 하게 되면 모두 대통령실 뒤집고 다니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이 부작용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는 관계가 없는 김건희 여사와 관계없이 특별감찰관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이 뭐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한 것인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뭐 이 괜찮은 특별감찰관, 공정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논란을 일으키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특별감찰관 운용에 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이 활동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깜짝 놀랄 만한 방안이 나와야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은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무슨 짓이든 할 태도입니다. 깡패, 조폭 같은 태도입니다. 저걸 이제 막아내야 합니다. 막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 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국민의힘에서 저 민주당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지 않습니까? 이래.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서 그런 답이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문다혜가 음주운전, 이 뭐 사실은 만취운전입니다. 만취운전을 해서 13일 만에 오늘 용산경찰서에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이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로는 죄송하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사과문이 깁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뭐 자신이 글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과문을 만들어 돌린다. 피해를 입은 기사님 가족분들에게도 사과를 드린다. 이 기사가 그때 사고 당시에 신고를 해줘서 자기가 운전을 멈출 수 있었다. 더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쭉 했습니다. 뭐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차에서 내리고 그 변호사 차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우산을 씌워주는, 그래서 뭐 또 황제 의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문재인이 한 이야기도 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황제 의전이 필요하냐. 먼저 문다혜가 이 사과문을 기자들에게 써서 이렇게 돌린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동안 문다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폐악질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문다혜가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 굉장히 좀 서툴다. 또 이 기자들 앞에 서면 굉장히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뭐 수많은 기자들이 에워싸게 되면, 그래서 질문도 오게 되고 이러니까 떨리는 것도 있고 이 준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사과문으로 대신하는 것이, 이 문다혜가 또 무슨 발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걸로 보이고, 변호사가 뭐 같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변호사가 우산까지 씌워주는, 이건 아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문다혜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서툰 것도 드러났다. 뭐 황제 의전이 또 드러났습니다. 오늘 비가 왔어요. 문다혜 뭐 경찰 조사는 뭐 크게 복잡할 거는 없습니다.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아마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문다혜 관련해서 각종 특혜 비리들은 문재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문재인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이 문다혜 관련된 각종 비리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빨리 이 지금 소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되는 이런 비리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걸 지금 법꾸라지처럼 어떻게 검찰 수사를 피해볼까? 윤건영을 시켜서 이런 말 해봤다가 엇갈리니까 또 다른 말을 해보고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 권력형 법꾸라지입니다. 제가 이름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 권력형 법꾸라지, 아주 파렴치한 법꾸라지들입니다. 문재인에게 이 모든 문다혜의 이런 흠들, 이런 것들은 모두 문재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부산 경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서지영 의원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조국이 그 운동학원 그걸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대국민, 아직까지 4년 5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조국의 그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만 이사직에서 물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남교육감입니다. 박종훈이 자기도 이걸 요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조국이 운동학원을 사회에 환원을 하면 이걸 지금 국공립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조국이 지금 몇 년째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빚도 상당히 안고 있고 140, 50억 정도, 이 운동학원 자체가 물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조국으로서는 이 약속을 깨고 싶을 텐데 이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지를 굉장히 추궁해야 하고, 여기와 관련되는 각종 위법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다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이 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조국 어머니가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조국의 말 바꾸기, 조국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젠 거의 이 정치를 하면서 거의 쓰레기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화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의 방탄이나 조국의 화풀이, 보복 모두 같은 것입니다. 국회 권력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깡패지, 이게 조폭이지,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고 이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그러니까 김성태입니다.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지금 지난 1월부터 보석 상태로 구속되지 않는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횡령 혐의로 지금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검찰 측에서 이 김성태에 대해서 다시 구속시켜달라. 보석 그 조건을 위반했다. 김성태가 상당히 많은 쌍방울 측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런 행동을 벌였다. 그래서 보석을 취소해달라. 다시 구속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변호사 측의 입장을 한번 다음에 다시 들어보고 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의미심장하게 보는 이유는 이 검찰의 태도입니다. 보석 취소 요청입니다. 김성태가 지금 이화영이 진술 거부한 것, 검찰이 회유 협박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재판에서, 대북송금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입니다. 거기에서 이화영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의 그 재판 거래, 재판부에 대한 로비, 또 비롯해서 이재명 측에 대한 김성태의 정치자금 제공, 이런 부분은 전혀 불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핵심 키맨입니다. 모든 돈은 김성태로부터 나갔습니다. 북한의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이라든지. 김성태가 이런 부분들을 불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김성태가 이렇게 보석 조건을 어긴다든지, 또 김성태가 어떤 형량이라든지 구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성태에게 엄중한 검찰의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성태가 많은 것을 불어야 이화영은 어차피 이재명이 시켜서 한 모든 일들일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입니다. 그 재판에서 김성태가 많은 것을 폭로해야 이재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수원지검입니다. 김성태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의 다시 신병을 확보하자. 김성태를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 보석 조건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니 해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면담입니다. 독대든 면담이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전국을 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 아마 지금 조금 양측의 의견의 차이가 납니다.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 답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의견 차이는 납니다. 이걸 의견 차이를 좁혀가야 하는데 주말을 통해서, 그래서 월요일은 뭔가 지금 국민들 앞에 좀 그래도 이 답답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김건희 이름만 들어도 징그럽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속 시원한 뭔가 이 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국민들이 보기에 이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동정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답이 나와야 지금 이 전국을 돌파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한동훈도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다. 이재명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다. 저 이재명 조국의 조폭 같은 깡패 같은 저런 짓거리에 대해서는, 저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당당한 명분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